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요즘 비즈니스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이고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인데요. 그리고 원래부터 온라인이 태생인 그런 그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스 플랫폼 서비스라든가 앱 서비스, 게임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고객들은 이런 온라인 서비스의 채널에 보다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이커머스 쇼핑 리뷰를 비롯해서 인스타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 등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고객 의견이 제품이나 회사에 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입니다. 얼마 안 된다면 직접 읽고 요약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데이터 양이 적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요약 분석하는 거는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숫자를 분석할 때는 계산기나 엑셀을 사용하는 게 정확하고 빠른 것처럼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리뷰 샘플을 분석해 볼 건데요. 이 리뷰 샘플을 다양한 측면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보고 또 이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분석도 해 보고 그리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챗GPT로 화장품 리뷰 샘플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온라인 쇼핑몰의 보습 크림 리뷰인데요. 네이버 쇼핑에 댓글들이 이게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옥토파스 같은 노코드 크롤링 툴로 크롤링이 잘 안 돼서 댓글들을 이미지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클로드에게 제공하고 이것과 유사한 리뷰 샘플을 어느 정도 생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챗GPT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첨부를 하고 바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파이썬 코드를 저렇게 활용해서 파일을 불러오고 컬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맨 처음 5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요약도 해 주는데요. 그래서 GPT-4에는 코드 인터프리터가 설치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먼저 감정 분석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리뷰를 분석해서 감정 분석을 해 줘. 파이썬 코드나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말고 너가 직접 그 내용을 읽고 판단을 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 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아니면 또 이 GPT-4의 코드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파이썬 실행 환경이죠. 그 파이썬 코드를 쓰고 실행을 해서 감정 분석을 할까 봐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전 정의된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긍부정 분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너가 직접 판단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저렇게 자기가 직접 읽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결과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도 다 분석을 했다고 요거를 원래 데이터셋에 긍부정이라는 새로운 컬럼에 결과를 업데이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뒷부분까지는 안 해 주는데 제가 앞에서 한번 해 봤더니 뒤에는 알아서 이번에는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요 긍부정 비율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각화해 줘. 그래서 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매플라립이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려 줄 텐데 한글이 설치돼 안 돼 있거든요, 이 코드 인터프리터에는. 그래서 한글이 깨질 수 있으니까 뭐 "제목 같은 거 영어로 처리해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목은 또 잘 처리를 했는데 저 라벨 같은 게 또 깨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80대 20 비율로 이렇게 파이 차트로 시각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개 카테고리별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품 성능 관련, 사용감 관련, 가격 관련, 그리고 부정적 의견, 그리고 연령, 피부 타입별 반응 관련해서 5개 키워드를 각각 추출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50개 리뷰를 정독하고 각 측면에 해당하는 대표 키워드를 추출했다고 문맥상 자주 언급되거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표현을 기준으로 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품 성능 관련해 갖고는 보습, 흡수력, 진정 효과, 뭐 화장 밀착 요런 게 있고 사용감 관련해 갖고는 촉촉함, 끈적임, 발림성, 산뜻함, 무향 뭐 이런 게 있는데 끈적임을 보니까 일부 사용자가 여름철에 끈적한 느낌을 언급했다라고 하네요. 가격 관련해 갖고는 비싸다.
가격 부담, 가성비, 효과 대비 만족스럽다는 긍정적 일부 의견도 존재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가성비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용량이 좀 작다라는 불만, 재구매, 가격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라는 의미에서 재구매라는 키워드도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 할인이라는 키워드를 선별을 했네요. 그다음 부정적 키워드 역시 끈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계절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저런 끈적이다라는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있고 무겁다, 트러블 이런 것 비싸다 요런 부정적 키워드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별 연령별로는 건성, 지성, 민감성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중년, 남성 사용이라는 요렇게 키워드를 분석을 했네요. 아까 그 끈적임과 관련해서 두 번이나 키워드가 나왔는데 끈적임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정확한 표현은 뭐야?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불만을 느끼는 건지 분석해 줘 해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주로 어떤 문맥이고 의미인 건지 좀 더 깊게 분석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랬더니 여기서 좋은 점이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좋은 점이 끈적임도 아니고 끈적함도 아니고 끈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리뷰를 요렇게 한 번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리뷰가 추출되었는데 요 리뷰 8개를 살펴봤더니 끈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긍정 평가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는 끈적인다라고 계절성과 관련한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엔 끈적였는데 나중엔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 양 조절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 주네요. 그래서 끈적임은 주로 계절하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럼 지성 피부와 관련된 리뷰만 모아서 보자."라고 요청을 했더니 저렇게 지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리뷰만 또 모아주는데요. 총 3개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 관련 리뷰를 봤더니 지성 피부엔 좀 무거울 수 있다. 적당량만 바르면 괜찮다. 지성 피부인데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성 피부가 끈적임에 좀 민감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성 피부인 사람들 중에서도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다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만 뽑았고요. 근데 아까 그 키워드에서 지성 사용자들이 그 사용감으로 "산뜻함이라고 너가 추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어떤 의미인 거야?" 라고 또 구체적으로 분석을 요청을 했고요. 근데 산뜻이라는 단어만 리뷰를 추출했는데 이번엔 연계죠. 그래서 자기가 왜 산뜻이라는 그 키워드를 추출했는지 얘기를 해 주는데 "지성 피부 사용자들이 무겁지 않다.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끈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걸 산뜻하다라는 의미로 키워드를 추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산뜻하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지성 사용자들이 "제품이 무겁지 않고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그걸 이제 사용감 측면에서 "산뜻하다."라고 자기가 요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성 피부 고객들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결과를 한 번 더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보통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끈적임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서 그걸 계속해서 어떤 문맥인지 분석을 해본 거죠. 네. 그러면 "건성 피부도 한번 분석해 보자."라고 했더니 건성이 포함된 리뷰들을 추출해 주는데요. 직접적으로 건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리뷰는 하나 존재하네요. 그래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발림성도 좋아요. 흡수가 빨라서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좀 중요한 이슈로 보였던 가격 관련 언급에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대가 있어? 아까 비싸다는 의견이나 요런 것들이 많았는데 말이지. 그래서 가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리뷰들을 다 추출을 해서 또 분석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비싸다",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가성비가 좋다."라는 의견은 효과가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가성비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효과는 있는데 비싸다."라는 표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가격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바탕으로 세그멘트별 마케팅 전략하고 카피를 제안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건성 피부는 보습력과 자극 없는 진정 효과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 지성 피부는 산뜻한 제형, 빠른 흡수, 사용할 팁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민감성 피부는 피부과 테스트 저자극 인증 강조, 가성비 고객은 체험팩이라던가 정기 할인, 첫 구매 할인, 재구매 혜택 강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고객 같은 경우는 과학적 성분, 임상 결과, 그리고 신뢰 기반 어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카피까지 예시를 보여주는데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촉촉하게 자극 없이 부드럽게 건성 피부에 맞춘 집중 케어,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도 가볍게 부담 없이 흡수되는 보송한 수분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민감성 피부는 민감성 피부도 안심, 자극 없는 데일리 보습. 가성비 중시 고객에게는 고민은 가격, 선택은 효과, 지금 첫 구매 할인 20%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고객들은 히알루론산의 힘, 전문가가 선택한 프리미엄 수분 크림 이런 마케팅 카피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 기반 마케팅 포인트도 얘기해 주는데 지성일 때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성도 다 쓸 수 있다, 민감성도 다 쓸 수 있다 요런 문구, 요런 마케팅이 좋고 그다음에 재구매에서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으니까 고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재구매율이 높다, 메이크업이 달라진다 요런 것들을 또 심리 기반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가격 대비 만족감을 느끼는 그 사용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면 그 부담은 반으로 줄어들고 효과는 그대로다. 요런 식으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마케팅 메시지도 퍼포먼스 광고형, 상세 페이지 문구, 그다음에 이벤트 소셜 페이지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네, 챗GPT를 활용해서 고객 리뷰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참고적인 비교로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툴이죠. 썸트렌드에서 같은 키워드, 그러니까 같은 키워드는 아니지만 특정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수분 크림이라는 키워드 조금 더 브로드하죠. 이 키워드를 주고 분석을 해서 차이점을 살짝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트렌드에서는 여기 그 계정 가입을 하시면 요 분석센터 모듈을 무료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분석 단어를 입력하면은 빈도 분석이라던가 연관어 분석, 긍부정 분석을 무료 계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니까 블로그와 뉴스 채널에서 최근 한 달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의 언급량이 막대 그래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관어 분석 탭을 누르시면 검색어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맵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단어가 많이 언급된 카테고리도 요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분석 단어와 함께 언급된 그 연관어들의 횟수를 수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부정 분석에서는 블로그와 뉴스의 대표 감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석해서 긍정이 약 71%로 나타났는데요. 그 긍정의 대표적인 단어로는 효과적, 도움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요. 부정의 대표적인 단어로는 스트레스, 고민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썸트렌드는 언급량이라던가 동시 출연 빈도가 높은 연관어 등 수치 기반 텍스트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런 수치 기반 분석의 장점은 언제 실행해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고요. 반면에 아까 부정적인 단어로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 크림을 바르면 스트레스 해소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피부 스트레스가 고민이라는 건지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 파악이 어렵다.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챗GPT는 분석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정성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방법을 더해서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이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챗GPT로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마케팅 인사이트를 빨리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한 프롬프트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 노션 페이지에 역시 공유해 두었으니까 분석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관련 영상에서는 정량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죠. 그 코 NLPI를 활용한 기존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그리고 챗GPT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분석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